그 다음 단어가 expedient인데요. 이 단어도 봤던 단어죠? 그렇죠? 그 다음 한번 쭉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안 봤던 단어만 몇 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PED가 발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expedite가 어떤 것을 신속하고 촉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발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expedite요. 촉진시키다. 그래서 위에 있는 expedient가요. 우리가 원리 원칙을 다 따지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없죠. 뭡니까? 편의주의적으로 편리하게 하는 게 expedient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단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expedition, 발을 멀리 가는 거. 이게 탐험이라고 그랬었죠. 원정. 그 다음에 패들이란 단어가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거. 패들러가 행상인. 그래서 제가 이 패들러는 특히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거 많이 쓴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pedestrian, 걸어다니는 사람, 보행자. 맞아요? pedigree, 이 단어 처음 본 것 같은데 pedigree는요. 할아버지, 고주할아버지, 증주할아버지 어떻게 쭉 걸어왔는지 그 집안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나 혈통이에요. pedigree. 나중에 lineage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도 있습니다. 족보, extract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orthopedist는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impede요. impede는 발을 안으로 밀어넣어서 발을 거는 거라고 그랬었죠. 방해하다. 그렇죠? 누가 지나가는데 발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 방해하다, 제어해야 하다. impedement가 방해, 장애. 앞에 보세요. 주목. 연수, 페디큐어. 뭐였었죠? 발치료, 발관리. 그쵸? 또 뭐 있었죠? 트라이포드. 뭐였었죠? 삼각대, 삼발이. 그쵸? 그 다음에 바이피드. 이종류. 발 두 개 달린 동물. 센티피드는 지네. 옥토퍼스. 문어. 그쵸? 나중에 피데스터. 그러면 그 단상이나 발판 같은 연단도 피데스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PED. 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스토페릭스는 지우라는 게 PED가 라틴어에 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일드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거 차일드의 의미요. 이거는 모양은 똑같지만 어원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있는 단어. 오스토페딕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디 다리가 휘었어요. 허리가 휘었어요. 이거를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해야 되죠. 아이일 때. 한 60 먹어서 교정하면 교정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어원도 중요합니다. 오소. 이건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right. 무슨 뜻이죠? 한국말에 also, 옳은 겁니다. right, 똑바른. also, 발음 똑같잖아요. 그렇죠? orthopedics, 어린아이의 몸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교정학이에요. 정형외과, 교정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몸, 뼈 같은 걸 똑바로 정형해주는 거. 이게 정형외과, 교정학. 그래서 orthopedist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그 정형외과 의사.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트는데요. pediatrician. 이거는 pedestrian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건 뭐죠? pediatrician. 무슨 의자? 아이애트리가 치료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치료하는 의사. 소아과 의사. 그렇죠? 소아과 의사. 보통 의사들끼리 그런 농담 하는데 그 의사들 중에 가장 실력이 없는 게 소아과 의사 막 이런 얘기 하죠. 꼬마애들. 울면은 오른쪽에다가 설사약, 오른쪽에다가 해열제 넣고 안 나면 큰 병원으로 뭐 이 소아과 대부분 소아과 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가 서클 이렇게 사이클 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은진, 백과사전은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요. 지연이는요? 이윤이는요? 어려운 책. 참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은 쉬운 책일까요? 어려운 책일까요? 우리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 보는 사람. 그래서 거의 잘 안 보죠. 백과사전. 그렇죠. 어려우니까. 원래 백과사전의 뜻은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과 그렇죠. 개념도 백과사전은 어린아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써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이클로피디어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돌려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 개념 단어는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인사이클로피디어 보면 어때요? 밑에 있는 설명들은 그렇죠. 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놓은 책. 그게 백과사전의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encyclopedia. 그다음에 이 어고그란 뜻이요. 그렇죠? move, action,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저기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어린아이들 이끌면서 돼지 그럼 꿀꿀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오리 꽥꽥하고 따라다니죠. 이렇게 어린아이들 끌고 가는 사람 누구죠? 교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끌어가는 학문을 밑에 있는 거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페다고지. 이게 뭐죠? 뭐 패대기 치는 거 같지만 페다고지는 교육학이란 뜻이고요. 됐어요? 페다고지. 됐죠? 이 PED하고 아까 발의 PED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스토페디스트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어원에 있는 단어예요. 넘어가죠. 이것도 복습이죠? expel, 밖으로 쫓아내다. expulsion, 추방. impel, 몰아내다, 강요하다. impulse, 이거는 마음속에서 푹 하고, 그쵸? drive, drive가요, 운전, 이끌다. 이거 말고 드라이브를 명사로 쓰면 무슨 의미도 있어요? 욕구나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구가 그쵸? impulse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욕망, 충동. impulsive, 충동적이고 욕망적인. 이게 impulsive죠. 됐어요? 이게 펄스만 쓰면 이게 뭐예요? 펄스. 펄스가 맥박이잖아요. 맥박. 펄스. 그래서 마음에서 불끈 솟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핵폭탄 같은 거 터뜨리면 뭐가 있어요? 이 일렉트로닉 펄스에서 이 펄스라고 그러죠. 전자 파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행기 떨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compel, 강요죠. compulsory, 강요적인. repel, 쫓아버리다, 거절하다. 그 다음에 repulsion, 혐오감. 그렇죠? 그러면 제형. 이거 말고 펠 들어간 것도 뭐 있었죠? 디스펠은 뭐예요? 디스펠. 그렇죠? 분산시키다. 또 프로펠은 그렇죠? 앞으로 추진하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하면서 우리가 펠 같이 봤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 펜드도 밑에는 익스펜드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펜드하고 펜스예요. 요 어원이요. 두 가지로 갈라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to hang, 매달리다. 매달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to pay, 돈을 지불하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hang일 때, 매달리다는 의미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빠 다리에 매달려서 의존하는 거, depend. 그렇죠? 목에다 대롱대롱 여학생들 매달고 다니는 거, pendant. 그렇죠? 시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시계추, pendulum. 밑에 매달아 놔서 중지시키고 정지시키는 거, suspend. 그렇죠? 매달다, 중지하다. 그렇죠? suspend. 그래서 내게 보류되어 있으면 기분이 느끼는 게 긴장감, suspense. 이 돈에, 나오는 돈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 펜션, 연금. 기억나죠? 그렇죠? 머리 위에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네, impending. 그렇죠? 펜드, 다 매달리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pay는 뭐였었죠? 돈을 쓰다, spend. 그 다음에 밖으로 지출하는 돈, expend. 비용, expense. 그래서 지출, expenditure. 다 봤던 단어들이라서 제가 빨리 갑니다. 또 뭐 있죠? 어떤 사람이 일했으면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지불해주는 스티펜드, 월급, 급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지출하는 거 뭐 있을까요? 펜드에서. 다시 그 사람이 썼던 모든 것을 지불해주는 거, recompense.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죠? 보상하다, 보답하다는 의미로, 그렇죠? 했던 단어들입니다. 이윤, 기억나요? 두현, 기억납니까? 그렇죠?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나왔던 단어들은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당부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우리 수업에 하는 교재만 쭉 달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요번 어휘과정 목표는요. 다음 달에서는 여기에 나왔던 거 말고 추가해서 더 적고 해서 안 겹치게 계속 갈 거예요. 안 겹치게 계속 교재는 만들어낼 건데 수업은 계속 했던 것들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 어휘책은 학원 교재만 보면 다 되나요? 다른 거는 봐요, 안 봐요? 보세요. 근데 그거를 딸딸딸 외우려고요?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개별적으로 어휘책들을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화책들 많이 보는데 왜 지금 수업하고 연관성이 되게 중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쵸? 뭐 GRE 복화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SAT 복화를 사서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거의 90% 이상 다 모르는 단어라면 그건 공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겨워서 못해요.
한 페이지에 30개 단어가 나왔는데 30개 중에 29개를 몰라. 그럼 외워질 것 같아요? 안 외워집니다. 그렇죠? 계속 수업하면서 눈에 익히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봤던 단어인데, 이것도 아는 단어인데, 이거 새로운 거, 이건 처음 보는 거네. 추가시키면 되죠. 원래 책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 내용을 100% 모르는 걸 처음부터 보는 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20% 정도를 확보하고 30%를 확보하고 늘려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어휘책이든 뭐죠?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라서 추가시키는 거, 안 봤던 것들만 한번 다시 보고 봤던 것들은 복습하는 순으로 훑어보는 그 방법으로 교재를 볼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으로 외워보려고 그러고 얘기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밑에 있는 단어도요. expiate라는 단어인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파이란 단어가 홀이란 뜻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고요. 제가 이렇게만 전에도 이거 했던 단어거든요. 원래 파이어티가요. 그렇죠? 신에 대한, 그렇죠?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티 그러면 뭘 얘기하죠? 보통 어떤 경건함, 종교에 대한 건건함과 그런 또 파이어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파이어스. 신앙심이 깊은 이런 게 파이어티예요. 신앙심이 깊은 거.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스 그건 뭡니까? 신앙심이 깊은. 그러면 인파이어는 뭐죠? 신에 대한 경건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공경심이 없는. 그럼 아까 우리 떠오르는 거 뭐 있죠? 우리 아까 신성 모독하다는 의미가 뭐였죠? sacrilegi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또 desecrate 이게 뭡니까? 신성을 훼손하다 이런 단어도 있었죠? 더럽히다. 그렇죠? 그다음에 impious 이게 형용사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 얘기했었냐면 여러분한테요. 한번 보세요. 복습하는 분들은 다시 외우고 처음 보는 분들은 지금 외우시면 돼요. 제가 filial 할 때 이 fili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요? son, 아들. 두 번째가 무슨 의미요? thread, 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원이 거의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도요. 영어에는요. 무식하게 이 단어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었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윤, 효란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 효도란 단어 알아요? 몰라요? 없죠. 그래서 그 효도를 풀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filial piety, 자식으로서의 그쵸 경건함. 이게 효도란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효도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식으로서의 그쵸 경건함. 이게 효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FIL이 자식이라는 단어 이거 말고 또 무슨 단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었죠? 나의 자회사로 합병하다, 자회사로 삼다, 병합시키다, 함께 포함하고 끌어안다. 뭐 있었어요? 그렇죠? affiliate가 가입시키다, 통합하다 이런 단어 있고요. 이게 실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었죠? 하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전구에 보면 실이 들어가 있죠. 백열등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필라멘트. 그렇죠? 그 선, 필라멘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줄을 긋다. 그래서 철이라는 의미도 있고 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야슬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야슬이만 기억하는군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fire이 철, 끈, 그 다음에 손톱 소지할 때 하는 야스리. 이것도 fire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네.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expiate는요. 다시 성스럽게 해주는 의미에서요. 속죄시키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속죄시키다, 용서하다. 됐어요? 그러면 이 단어도 정리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불경하는 profane이라는 단어도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sacrilegious만큼이나 잘 나오는 게 profane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explicit 이것도 복습이죠. play, please 이게 다 뭐라고 그랬었죠? 의미가 to fold 접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시다. 제가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했던 것들은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단어 보니까 explicate가 주목 뭐였었죠? explicate가요. 접해 있는 거를 앞에 보세요. explicate 접해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펼쳐 보여주는 거. 보여주다, 설명하다, 해명하다가 explicate였었죠. 그러면 이거 형용사가 explicit 이게 뭡니까? 명백한, 확실한. 그러면 다시 거꾸로 이거를 접해 있는 걸 안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는 거. 함축하다. 그쵸? 연루시키다. 안 보이게 하다. 이게 implicate요. 이게 implicate죠. 그럼 밑에 implication이 관련 연루 또는 엉키게 하고 안으로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implicit. 이게 내포적이고 함축적인 거죠. 그 다음에 implication은 어떤 거에 연루되고 관련된 게 implication이고요. implication 맨 뒤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무슨 단어예요? implication이요. 나중에 결과라는 의미도 써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라는 의미를 알아야지 풀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implicate,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결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단어가
컴플리스인데 컴플리스부터는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스죠. AC. 어디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사람.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accomplice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씁니다. 공범. 또는 우리가 죄수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죄수, 범죄자, convict죠. 그렇죠? 함께 죄를 저지른 사람. 어떤 의미도 있죠? CO는 together. co-convict. 이것도 공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complicity 이런 단어 있고요. 그렇죠? 연루. 그럼 앞에 다시 봅시다. 두연, 레플리카. 다시 한번 저보다 피는 거 뭐였었죠? 복제물, 사본, 복제물. duplicate, 복제하다. duplicity, 이중성. 접혀진 양면이니까 이중성, 양면성. multiplicity, 뭐였었죠? 다중성. 그쵸? multiplicity. 또 뭐 있었죠? 어떤 걸 여러 번 접었다 피면은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해드리는 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complicated. 여러 번 접었다 피면은 거기가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complicated, 복잡한. 또 한 번 접었다 피면 거기에 자국이 생겨요. plication. 뭐라고 그랬었죠? 주름, 자국. 무릎을 아래로 꿇으면서, 그쵸? 간청하는 겁니다. 뭐 했었죠? supplicate. supplicate, 애원하다, 간청하다. 그쵸? 편지를 써서 저 좀 뽑아주세요 하고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application, apply for. 지원하다. 그쵸? 플리가 다 무슨 의미요? fold. 접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많이 봤던 거예요. expose의 pose가 put, 놓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내다, 노출하다. 됐어요? 이게 1번입니다. 2번 씁시다. 2번 뜻. 드러내다, 노출하다가, 폭로하다가 1번이고요. 2번은 전시하다, 설명하다는 뜻도 있어요. 전시하다, 설명하다. 됐어요? expose. 그쵸? 그래서 이 첫 번째 명사형이 expose예요. 노출, 드러남 또는 한 단어 더 쓰면 폭로. 그 다음에 있는 exposition이 박람회, 전시회 또는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exposition을 여러분 들어봤다고 그랬었죠? 꿈돌이 동산에서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전시회를 열었었죠. 대전 엑스포 할 때 엑스포가 exposition의 약자입니다. 됐어요? pose, put, 노탄 뜻이에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무슨 서클룸에서 여학생 하나가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데미 무어 주인공의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이 익스포저였어요. 익스포저. 그리고 제목은 뭐였었죠? 한국말로 제목은요? 노출. 이건 아니고 뭐였어요? 폭로란 영화예요. 폭로. 근데 한 여학생이 서클 신입생인데 걔가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어저께 영화 봤는데 영화 봤는데 너무 야해서 폭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데미 무어가 변호사고 더글라스도 변호사인데 뭘로 나오냐면은 여자가 상사고 남자가 부하예요. 근데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을 이렇게 성희롱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만 아니고 여자 상사도 성희롱할 수 있게 소송 걸린 영화인데 좀 야하니까 그 여자가 친구들한테 영화 봤는데 너무 야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영화 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폭로 봤는데 너무 야했어. 근데 같이 있지 않고 지나가던 한 동기 남자애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 여자 툭툭 치면서 야 너도 드디어 포르노를 봤구나.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신당했죠? 그래서 걔 어떻게 폭로라고 얘기했는데 지 혼자 포르노로 알아들어가지고서 애들 봤는데 그래서 걔는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빨강 포르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그쵸?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때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전에 교무실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구한서 선생님한테 구한 선생님이 공격당한 적 있죠. 원래 구한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 둘 다 특이하거든요. 근데 약간 둘 다 특이한데 극과 극으로 특이해요. 둘 다 소년이에요. 근데 구한 선생님은 철부지 소년, 이건 박 선생님은 망나니 소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둘 다 특이해요. 어쨌든. 근데 뭐라고 했는데 김창호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선생님 다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혼자 막 얘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다운받아?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니까는 뽀로로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 그랬거든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갑자기 얼굴이 정색하더니 교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다 황당한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교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김 선생님 뽀로로 어디서 다운받아야 돼? 근데 다 알아들었는데 그 선생님만 그걸 뽀로로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불순하니까 다 뽀로로로 알아듣는데 혼자만 뽀로로로 알아듣느냐고 그 선생님을 공격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뿐이 없겠더라고요. 왜? 뽀로로를 몰라요. 뽀로로라는 걸 모릅니다.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구한 선생님 귀에만 그게
포르노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번 구한쌤한테 실수한 적, 실수가 아니죠? 구한쌤 되게 특이합니다. 구한쌤 여러분 수업하는 거랑 좀 틀려요. 교무실에 보면 굉장히 정말 웃겨요. 근데 웃기려고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상상을 불허합니다. 전에 이 얘기하면 구한쌤 되게 싫어하는데 컴맹이거든요? 컴맹이 교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워드만 쳐요. 나머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것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탐색기 있잖아요. 탐색기 창 열면 여기에 세부사항 나오고 여기 폴더를 쫙 나오잖아요. 이 폴더 창을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스크롤 바로 올렸다 그렇죠? 드래그로 열었다 하잖아요. 근데 폴더가 하위 폴더가 많으면 이게 자꾸 열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 컨셉이 이걸 여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폴더 봤는데 폴더 이름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모니터 있는데 모니터 옆으로 모니터 옆으로 뭐 하세요? 그러니까 폴더 이름이 안 보이네. 그래서 넘어가서 그거 안 보이는데 그거 옆으로 보이냐고 그게 땡기면 되니까 이게 땡기면 되는구나. 자기 아래 하위 폴더를 여니까 하위 폴더 제목이 안 보여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봐봤다고. 전에 그 학교에서 강의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번갈아서 강의하러 가는데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오시다 구한쌤이 수업 시간하고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그 앞에 뭐죠? 패들러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분식집 파는 거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처럼 거기서 떡볶이를 막 이렇게 사드시고 수업하려고 올라오시는데 드시고 돈을 내보니까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먹었는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엔 어떻게 지갑에 돈도 없는데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한쌤 진짜로 자기 집에 얼마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갑을 안 봅니다. 뭔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옛날부터 아침에 사모님이 출근할 때 지갑을 꺼내서 없으면 넣어주고 그쵸 있으면 놔두고 이러는 거지 선생님이 이게 있나 없나를 확인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에 없는 걸 모르는데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그 지갑을 보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심한가 하면요. 구한쌤이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거 배웠다고. 뭔지 아세요? 구한쌤이 그 은행 가서 돈을 꺼낼 때 만약에 18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출금하는지 아세요? 10만 원 한 번, 5만 원 한 번, 3만 원 한 번. 그래서 3번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이냐고. 그럼 수수료가 3번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거기 18만 원은 없대요. 생각 밑에 기타를 누르면 18만 누르. 선생님 너무 정말 고맙다고 자기 여지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번씩 뽑았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해서 떡볶이를 드시고 돈이 없었는데 아줌마한테 죄송하다고 은행 가서 뽑아드린다니까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떡볶이 값을 내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그 아줌마 너무하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도대체 떡볶이를 얼마나치나 먹었길래 그 옷까지 벗어놓으라고 그래? 그런데 분위기가 싸해진 교무실 분위기가 전체로. 그랬더니 박 선생님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제가 뭘 말을 심하겠어요. 막 그랬더니 저 빼놓고요 모든 선생님들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떡볶이를 얼마나 처먹었길래 저 분명히 도대체 떡볶이를 얼마나 치나 먹었길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모든 선생님이 그래서 떡볶이 얼마나 처먹었길래 옷까지 벗어놓으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이렇게 발음이 혼돈될 만한 거는 조심하세요. 그렇죠?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고기 드실 때 그쵸 고기를 사장님이 나가 먹으니까 소금 쳐드세요. 그랬더니 사장도 표정이 뻘쭘해지고 자기도 왠지 미안하고 그쵸 소금 쳐드세요. 그러니까는 그쵸 소금 쳐먹어요. 그러면 좀 그쵸 이 오해 소지가 있죠. 그쵸 exposure입니다. 그 다음에 preposition이라는 단어에 prep만 한번 네모쳐 보세요. prep만. 이거 우리 되게 많이 보죠. 사전에서. prep 써지는 게 앞에 놓아 있는 것 전치사.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impose A on B. 이게 A를 B에게 부과하는 거고요. IM 동그라미 치면 제가 IM이 뭐라고 그랬었죠? 인에서 온 건데 아니란 뜻 말고 on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뭐뭐 위에. 그래서 A를 B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A를 B에게 A를 과하다, 부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옆에 CF하고 하나 써놓는 게요. 그렇죠? CF하고 써놓는 게 impose A on B는 A를 B에게 부과하다는 뜻이지만요. impose하고 on을 붙였으면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속이다는 뜻이에요. 속이다, 기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imposter.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imposter. 이게 뭐죠?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impose A on B 말고 impose on 붙였으면 속이다. 됐죠? 그 다음에 suppose는 뭘까요? 서브가 아래에서 온 거죠? 그럼 내가 위로 내세우지 못하고 자기 밑에 마음속에다 가져놓은 생각이에요. 가정하다, 추측하다죠. 아직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밑에다 깔아놓은 생각, suppose죠. 트랜스포즈는 트랜스가 across, 요쪽에 있던 걸 요쪽으로, 저쪽에 있던 걸 요쪽으로, 그쵸? 자리를 바꿔놓고 옮겨놓는 게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지션이요. 앞에 봅시다. 주목. 됐죠? 포즈가 뭐라고요? put,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compose는요? 한 자리에 모아놓는 거니까 뭐죠? 구성하다, 조합하다, 모으다죠. 근데 이 구성한 게 만약에 노래면은 compose가 작곡이 되겠죠. 구성한 게 그리면은 장문이 되겠죠. 막 분산된 마음을 쭉 모으면, 그쵸? 이거 뭡니까? 침착하게 냉정을 되찾자가 compose겠죠. 그게 compos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position, 그러면 조립, 작곡, 장문이 다 되죠. 그렇지만 composition이 아니고 어떻게 쓰면요? composer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 돼요? 마음을 침착하게 이렇게 모으는 거. 그래서 침착함, 냉정함, 마음의 평정이 되겠죠. compose. 또 이런 단어 본 적 있어요? justa. 이게 요즘에 나오는 parallel, 뭐 이런 parallel 이론인가 이런 거 나오죠. 평행 이론. 이게 parallel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juxtapose 어떻게 놓는 거죠? 나란히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치시키다, 그렇죠? 병치시키다, 나란히 놓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그렇죠? 여자친구 앞에다 갖다 놔, 사장님 앞에다 갖다 놔. 그게 뭐죠? propose. 여자친구 앞에는 청혼하는 거고요. 사장님 앞에는 제안하는 거죠. propose 제안하다, 청혼하다. 그래서 proposer 제안, 청혼. 그렇죠? 아까 preposition은 전치사였지만 proposition은요, 그렇죠? 제안, 전제 이런 뜻이 됩니다. 명제 이런 뜻이 되죠. 되게 많죠. D, E 붙이는 디포즈는 뭘까요? D 붙이는 디포즈는 기억나세요?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끌어서 맨 아래다 갖다 놓는 거. 폐위시키다. 그렇죠? 디포즈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포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단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 포즈하고 똑같은 게 나중에 앞에 보시면요. 이 포즈하고 똑같은 어원이 파운드도 있고요. 그렇죠? 포넌트도 있어요. 이게 다 푸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포넌트도 이 조립할 때 모아놓는 부품들을 뭐라고 그래요? 컴포넌트라고 얘기하죠. 구성 요소.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가 컴포넌트 시스템이에요. 그럼 뭐죠? 통째로 하나로 튜너부터 스피커까지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스피커는 뭐 아이와에서, 뭐 튜너는 소니에서, 그다음에 뭐 그 CD 플레이어는 그 뭐 삼성에서 이런 식으로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컴포넌트. 그럼 파운드도 이 파운드요. 파운드도 푸시라는 뜻인데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죠. 익스파운드 밖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익스포즈랑 똑같은 거네. 설명하다, 제시하다. 그렇죠? 설명하다, 보여주다, 그렇죠? 노출하는 게 익스파운드죠. 그럼 컴파운드는 한꺼번에 갖다 놓는 거니까 컴파운드 뭐죠? 복합물. 그렇죠? 혼합하다, 복합물. 컴파운드죠. 그 다음에 프로파운드. 프로포즈랑 똑같죠? 앞에다 제안하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렇죠? 익스포넌트, 컴포넌트, 프로포넌트는 나중에 무슨 뜻이 돼요? 제안자 이런 뜻이 됩니다. 제안하는 사람.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익스프레스의 프레스가 미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죠? 생각. 마음속에 있는 게 뭐죠? 감정이죠. 생각과 감정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 이게 뭐죠? 표출하는 겁니다. 표출하다, 표현하다, 익스프레스. 밑에 있는 단어가 익스프레시브. 그렇죠?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하는. 임프레스 아까 제가 I am 뭐라고 그랬습니까? on. in이라는 뜻도 있지만 on. 그러면 이건 앞에 주목해 보세요. 뭔가 하면요. 제가 그 진흙 차르기 있어요. 차르기에다 제 손을 꽉 찍어 눌려요. 위에다가. 그럼 어때요? 차르기에다 손을 꽉 찍어 누르면 거기에 내 손 모양이 찍히죠. 이것처럼 어디에다가 딱 자국을 만드는 게 임프레스예요. 근데 내 머릿속 위에다가 임프레스, 자국을 만드는 겁니다. 강한 인상을 주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걸 수도 있죠. 머릿속에다 강한 자국과 기억과 흔적을 남기는 게 임프레스죠. 그래서 나중에 임프레시브, 임프레셔너블, 그렇죠? 임프레셔너리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임프레스가 강한 인상을 주다. 디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는 거니까 나쁜 의미니까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하는 거죠. 서프레스하고 오프레스는 같이 외우라고 그랬었죠. 서프레스는 아래로, 오프레스는 길 위에서 사람들을 폭동을 진압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게 서프레스, 오프레스입니다. 이거 말고 그렇죠? 점점점 후퇴시키다는 의미 뭐가 있죠? 리프레스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렇죠? 억제하다, 저지하다, 리프레스, 알리 붙이는 거. 프레싱 긴급한. 그럼 이건 뭘까요? 한꺼번에 양쪽에서 같이 누르는 거. 컴프레스, 그렇죠? 압축시키다. 그렇죠? 압축시키다. 됐죠? 프레스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익스프레스 나중에 보면 형용사는 뭡니까? 급행의, 속달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프레스가 급행의, 속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고속버스 같은 거나 또는 이삿짐 같은 것 때 특급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게 익스프레스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expurgate라는 단어인데 이 purg라는 어원이 보이죠? purge라는 어원이 보이죠? 나중에 이거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알죠? pure. 순수하고 깨끗한 거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clean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쉬운 단어는 이 단어예요. purge요. 여기 보면 purge가 어떻게 돼 있죠? 뜻이요? 깨끗하게 하다, 불순물, 죄 등을 제거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이 단어 번역할 때. 숙청하다는 단어만 있습니다. 숙청하다. 숙청하다. 이 purge가 숙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숙청이 뭐예요? 문다이. 숙청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 그쵸? 그것도 제대로 안 해요. 남학생 숙청이 뭐니까는 그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그건 수청이죠, 수청. 수청. 저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숙청이 뭐니까, 수청을 들라 막 사또가. 그러니까 숙청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더라고요. 독해하다 보면 중국에서 숙청은요,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을 숙청해버리면 뭐, 옛날 뭐, 강택민 주석이 숙청당했다고 뭡니까? 가택연금당해서 다신 정치계에 발 못 붙이게 하는 거. 이게 제거하다는 의미고요. 또 북한에서 숙청당하면 진짜 다이 말대로 가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제거하다, 없애다, 죽이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게 이게 위에 있는 거 보면은 expurge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다 제거해내는 게 expurgate라는 단어거든요. 처음에 표절에 있는 거요. 그래서 책이나 편지 온당치 못한 부분을 삭제하다잖아요. 그럼 지우는 겁니다. 안 좋은 부분을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지우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앞에 주목. 지우는 거. expurgate, obliterate, efface, erase.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었죠? 모든 지우다는 단어는 두 번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괴하다, 죽이다, 제거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역시 그러면 이 expurgate라는 단어나 purge라는 단어도 죽이다, 제거하다는 의미가 나올 수뿐이 없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purgatory. 이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게 사전에 보면은 연옥이라는 말도 나와요. 연옥. 들어봤어요? 저도 연옥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파우스트, 그 괴테가 쓴 파우스트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처음에 죄를 한 번 씻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거기가 purgatory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용서하는 곳. 그래서 여기서도 영혼을 정죄. 이게 연옥의 의미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이게 purgatory입니다. 그렇죠? purgation. 깨끗이 하고 정죄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 됐어요?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앞에 보세요.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 단어가 안 나와 있어서 적어드린 건데 다 이게 스태트가 이게 다 스탠드 서 있다는 의미거든요. 스탠드 서 있다는 의미인데 stature 사람이 서 있으면 높이요. 이게 뭐죠? 키, 신장, 하이트예요. 높이, 하이트. 키나 신장이라는 뜻입니다. status 어떤 조직 내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죠? 포지션, 지위나 직책입니다. status. 그 다음에 statute는요. 그 나라를 세우는 법규, 법령. 한 나라를 똑바로 세우는 법규, 법령. 그 다음에 statue는요. 큰 광장 앞에 서 있는 동상, 조각상. 이게 statue예요. 됐어요? 이 네 단어를 왜 한꺼번에 적었을까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때 어느 학생은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헷갈리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주의하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나오면 혼돈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네. 예? 네. 보세요. 까먹었네요. 뭔 얘기예요? 보세요. 스탯은 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스테빌러리, 그렇죠? 서 있는 거니까 안정성. 익스텐트에 왜 이거는 S가 없나면 X에 뭐예요? S 발음이 있죠. 그래서 익스텐트가 계속 서서 스탠드 아웃. 계속 지금까지도 밖으로 서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익스텐트라는 단어보다도 현존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existent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exist에서 나와 있는 걸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리고 뭐, 어렵지 않지만은요, 이 스태츄, 여기 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원래 동상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조상이란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동상은 뭐예요? 브론즈라는 의미죠. 청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조각상이라는 의미로 해서 조각상을 줄여서 조상. 근데 보통 사전 보면 단어장에 상 또는 조상, 그러면
상, 조상,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조상이 아니고 조각상의 상입니다. 그리고 이 스태츄 기억할 때는 이거 잘 나와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이 단어 되게 잘 나옵니다. 뭐죠? 자유의 여신상. 그쵸? 한 개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곳에 있죠. 프랑스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여자란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동상, 조각상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뭐예요? 막 이렇게 번개머리하고 치마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는 여잔가 보다. 그래서 신이라는 의미도 없죠. 여신. 이런 말도 없습니다. 스태츄 오브 리버티예요. 됐어요? 나중에 이게 스태트가 들어가는 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스탠드도 있지만은 뭐 스태미너라든지요. 굉장히 여러 같은 것들이 STA가 스탠드, 서 있다는 의미는 되게 많습니다. 넘어가 보죠. 진도를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좀 진도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죠. 그렇죠? 천천히 가봅시다. extend요. 그쵸? extend.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볼게요. tend 또는 ten 또는 tent 다 뭐예요? stretch. stretch가 뭐죠? 잡아당기는 거죠. 쫙 피는 겁니다. 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tretch oneself 무슨 뜻이에요? stretch oneself 뭐 하는 거예요? 어? 뭐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stretch oneself. 기지개를 펴다. 그쵸? 어떻게 보면 한국말 어떻게 영어 공부하다 보면 한국말이 훨씬 빡세죠. 스트레치 원셀프 이해가 가잖아. 근데 기지개를 펴는 건 뭐지요? 기지개가 한국말인데 여러분 기지개가 뭔지 알아요? 아 그건 알죠. 저도 이거 기지개인 건 아는데 기지개가 뭐예요? 근데 몸에 어디가 기지개예요? 기지개 좀 어렵잖아요. 기지개 궁금한데 기지개가 무슨 뜻인지? 이게 기지개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말도 어려운 거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치 원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몸을 쭉쭉 찢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침 체조. 모닝 스트레치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치. 여기다가 스트레치가 ER 붙이면 뭐죠? 스트레처.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아픈 사람 들고 가는 거예요. 들 것.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뭘로 많이 들어봤어요? 군대에서는 그 들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까먹었어요. 제대한 지 얼마 됐다고 까먹어요. 뭐라고 그래요? 알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성모 갔다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저보다 갔다 온 지 오래가 안 됐을 텐데 단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단가? 그죠? 들어봤어요. 저는 군대 원래요. 군대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그 석사까지 끝내고 군대를 갔거든요. 별만큼 배우고 갔는데 모르는 용어가 무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많이 써요. 그냥 숨어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군대에서는 숨어라는 말 기도 비닉을 유지하라 뭐 이런 들어봤어요? 자물쇠로 잠거라 뭐라고 그러죠? 시건장치 완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용어들이 은어도 어렵고 전문적인 말들도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군대 용어가 되게 어렵구나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이렇게 물건 들은 것도 걔는 단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단가. 그럼 뭐 한번 처음에 이등병 때 고참이 야 가서 빠루 가져와 빠루. 빠루가 뭔지 생각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스트레처 때문에 나온 거군요. 텐드요. 익스텐드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치 아웃. 밖으로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느려뜨리다, 연장시키다. 맞아요? 느려뜨리다, 연장시키다가 익스텐드예요. 그러면 밑에는 익스텐시브 뭐죠? 그렇죠? 밖으로 잡아당기는, 느려뜨리는. 밖으로 잡아당기는, 느려뜨리는. 이게 익스텐시브예요. 익스텐시브요. 그 다음 밑에는 익스텐션은 연장, 느려뜨림. 근데 옆에 있는 군에 전환하는 의미 있죠?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대표전화 걸어서 뭐예요? 총무처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 357번 누르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익스텐션. 군의 라인 같은 거 익스텐션이라고 그러고요. 또 나중에 보면 그 건물 같은 거 적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건물 지어서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 있죠. 이것도 익스텐션이라고 많이 씁니다. 익스텐트는 얼만큼 넓은가 범위 정도. 인텐드는 마음속에 있는 정도니까 의지. 인텐시브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강력한 집중하는. 나중에 인텐시브도 강력한 거고요. 인텐스만 써도 SE만 써도 강력한 뜻입니다. 프리텐스. 이거는요. 밑에 있는 프리텐드에서 나온 건데 앞에 보시죠. 뭔가 하면은 내가 안 아픈데 엄마한테 아프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인상을 찡그리고 가면 되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인상을 찡그리고 미리 짜놓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텐드가 뭐뭐인 체하다. 뭐뭐인 체하다. 프리텐드. 그다음에 프리텐스가 미리 짜놓는 거. 그래서 핑계, 구실. 그렇죠? 핑계, 구실. 그 다음에 프리텐션스는 뭐뭐인 체하는, 뭐뭐인 척하는. 그런데 보통
잘난 척합니까? 못난 척합니까? 잘난 척하죠. 그래서 pretentious는 잘난 척하고 건방진. 이게 pretentious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었죠? 전에 봤던 것 중에 두 명이 서로 잡아당겨. 내가 맞아, 네가 맞아. contend. 뭐 했었죠? 논쟁하다, 싸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contention. 그럼 이게 뭐예요? 그쵸? 다툼, 갈등. 그 다음에 우리가 군대에서 팽팽하게 안 치면 밤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팽팽하게 쳐야 되는 거. 텐트죠. 그리고 긴장, 뭐라고 그래요? 텐션. 그쵸? 텐션.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뭐라고 그래요? 하이퍼텐션. 그쵸? 아주 땡겨, 혈관이. 이게 고혈압. 하이포텐션은요? 하이포텐션은 저혈압. 왜 적었는지 알겠죠? 굉장히 비슷하게 발음이 굉장히 하이퍼텐션, 하이포텐션이에요. 그렇죠? 이게 고혈압, 저혈압입니다. 텐션. 그렇죠? relaxation of tension, 긴장 완화 할 때 relaxation of tension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텐트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는 전혀 틀립니다. tenue예요. tenue. 밑에 그 참고 단어에서 두 번째 tenuous 이게 뭐죠? 얇은, 가는, 희박한. 직접 여기 보면 tenue가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이. thin. thin이 무슨 뜻이에요? 날씬한. 그러면 반대는 뚱뚱한. 그건 맞나? 제가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있는 무슨 노트북 이런 거 다 모아놓으셨더라고 언제 보니까는. 근데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림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왜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개학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첫날 그림 일기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줌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주 두껍다. 그러니까 표현이 짧았나 그래서 그 뚱뚱하다고 쓰고 싶은데 뭐야 아주 두껍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에 저도 몰랐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검사하고서 그 아주 두껍다에다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놓고 옆에다 써놨더라고. 뭐라고? 사람한테는 뚱뚱하다고 써야 됩니다. 그거 보면서 왠지 되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쳐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thin, thick, 얇다, 두껍다의 뜻도 있는데요. 이 thin하고 thick이 또 어떻게도 쓰이나 하면요. 그 커피를 진하게 먹을 때는 우리가 strong, 약하게 먹을 때는 weak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thin하고 thick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한 거, 농도가 막 이렇게 엿처럼 그렇죠, 축축 그렇죠, 달라붙는 이게 thick이에요. 그리고 아주 연한 거 이게 뭐예요? 그렇죠? thin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전에 한번 그때만 해도 커피 전문점이 없어서 대학 때 보니까는 커피숍 갔는데 뭐예요? 쫙 이름이 되게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스프레소. 그렇죠? 모르니까 에스프레소 멋있어 보이죠. 해서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 그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꿉장이라는 컵에다가 요만한 거에다 이렇게 주길래 이게 뭐야? 근데 먹어보니까 또 어때요? 양도 열라 좋고 열라 쓰지요. 그게 에스프레소였었죠. 근데 어때요? 굉장히 진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에스프레소는요. 장난이래요. 걔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애들은요. 한국의 뭐처럼 미숫가루처럼 에스프레소를 타먹는답니다. 질퍽질퍽하게. 그게 thick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메리카노가 thin이고요. 미에 이 thin이 이렇게 농도가 흐리다는 의미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에는요? 미에는 다이는요? thin이 농도가 흐리다는 뜻 알고 있었어요? 한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몰라요. 페인트 칠하면요. 페인트가 질퍽질퍽하죠. 엿처럼. 이거를 물처럼 흐리게 그렇죠. 풀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나요. 잘못 발음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신나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thinner. 이런 사람도 있죠. thinner. 근데 원래는 이 thin에다가 ner 붙인 겁니다. thinner. 그렇죠? 농도를 흐리게 해주는 거. thinner. 그래서 몸에다 신나 뿌리고 자살 할 때 그 신나가 아니고 원래는 thinner. 몸에다 thinner 뿌리고 자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thinner예요. 그래서 tenuous가 이렇게 농도가 흐리다는 의미에서 약하고 해서 나중에 연약한, weak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 weak까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가 attenuate가 점점점 약하게 만드는 거. 점점점 희박하게 만드는 거. 점점점 가늘게 만드는 거. 이게 attenuate예요. 그래서 tenuity, 얇고 희박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 tenuous를 많이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냥 약하게 만들다는 뉘앙스가 아니고 점점 묽어지고 흐려지고 농도가 약해지게 만들어서 그쵸 희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extenuate는요 이겁니다. 뭔가 하면 주목.
어떤 사람이 그죠? 사슬, fetters, 그죠? 체인에 묶여 있었어요. 끈에 묶여 있는데 이 끈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나중에 이 끈이 풀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뭐죠? 어떤 죄 같은 걸 용서해서 풀어주다. 죄를 용서해주다. 묶여있는 그 죄명을 점점 느슨하게 해서 죄를 경감시키고, 그쵸? 풀어주는 것을 extenuate라고 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한 5개 단어 남았는데 그거 마저 정리하고, 어휘 부분, 문제 부분 정리할 거니까 뭐 해온다? 그쵸? 단어, 복습 여러 번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수고 다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